자, 14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아이스백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곧 30 중반을 앞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전역 후에 20대 영업 관련 직무를 약 6년 정도 했었습니다. 입사들이 그리 높지 않았던 회사들에게 엄청난 실적을 요하기보다는 단순 거래처 관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학년 고졸이며 이렇다 할 자격증도 없는 소위 말해 재형쟁이 무스펙입니다. 올해 초에 회사가 힘든 관계로 원치 않은 퇴사를 하고 현재까지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연고지 특성상 문과조 직무가 거의 없다시피 하여 대부분 제조업종인데 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으로 매번 중소기업 또는 아웃소싱 생산제조 직무로 지원을 하여 입사를 하면 길어도 1, 2주를 못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저도 미치 노릇이고 매번 과거에 있던 직무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저에게 있어 공장이나 환경은 적응도 너무 힘들고 일도 정말 습득하기 버겁고 몸도 안 따라주고 미치겠네요. 특유의 텃세 문화와 교대근무, 시끄럽고 옷 갈아입고 등등 매번 깔끔한 복장으로 거래처 사람 만나고 운전하며 외근하고 음악 들으며 업무 보다가 전원 환경이 막상 닥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자꾸 회피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건 정말 힘들다는 건 알지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하려니 잡생각 때문에 일이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이익도 잦은 편이나 건강보험령 떼보면 참 가관이네요. 이젠 정착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매번 면접 때마다 각오와 다짐을 하지만 첫 출근 전날만 되면 또 스물스물 잡생각들과 과거 직무에 대한 미련이 올라와서 제 자신을 괴롭히네요. 그렇다 해서 연고지에 마땅히 하고 싶은 직무 공고가 잘 올라오지도 않은 편이고요. 지원할 당시엔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지원했었지만 막상 합격이 되고 나면 공장이랑은 안 맞는 것 같다는 이유로 그만두고 싶고 채용 사이트나 또 뒤적뒤적 거리는 게 참 한심하네요. 제가 유독 이상한 건지 참 각각합니다. 솔직히 돈보다는 하고 싶은 일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것 같고요. 나이 먹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건지 간절함이 부족한 건지 결혼은커녕 혼자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늦다고 생각될 때라도 얼른 가피를 잡아야 하지만 쉽지가 않아 조언, 충고 꼭 듣고 싶어 제보 드려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니 새벽에 출근이라고 했는데 일하십니까? 지금 쉬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뭔가 안 맞는데? 아까 저한테 답장을 받았을 때는 새벽 출근에 취침해야 된다고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첫 출근이라고요? 그 매나 생산직입니까? 생산직? 그러면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그 영업 쪽에 일을 했다고 했는데 영업일을 그만둔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아, 공장이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예 무스펙은 아니고 운전면허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운전면허 혹시 몇 종이에요? 왜냐면 영업하려면 운전면허 필수거든요. 자가용을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무스펙이라 했지만 2년 근무했어요. 그 2년 근무한 건 뭐예요? 그것도 영업입니까? 인종보통요? 근데 공장인이 안 맞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안 맞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 공장인을 좀 해봤지만 식품 영업요. 제가 보니까 어디 한 군데 갇혀서 일하는 걸 원치 않는 분 같아요. 한 군데 갇혀서 일하는 거를. 그럼 이번에 뭐 첫 출근하는 곳은 어디예요? 공장이에요? 공장 생산지? 근데 님이 봐도 오래 못할 것 같죠? 뭐 만드는 생산직이죠? 뭐 어떤 걸 이제 만드는 곳입니까? 기육요. 제가 보니까 대구는 아닌 것 같다. 대구 아니네요. 왜냐하면 대구는 4조 3계대가 없어요. 다른 곳인 것 같아요. 지방인 것 같기도 하고 수도권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문과 직무가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방 쪽인 것 같은데. 아, 울산이에요. 아, 울산이구나. 근데 울산은 영업 찾기 힘들잖아요. 다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봤을 때 왜 제조업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조업사한테 좀 거칠죠. 영업해서 이제 거래처 맡았던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영업하면요, 물론 거친 사람도 있지만 이분이 영업하는 게 보통 뭐 새로운 것을 뚫는 게 아니라 보통은 관리예요, 관리. 이분이 영업이라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영업 관리죠. 맞죠? 영업 관리가 뭐냐면 이미 영업을 한 곳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쪽 계속 쓰라고. 그래서 계속 미팅하고 접대하고, 그리고 이제 서류 같은 거 있으면 결제받고,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새로운 거래처를 뚫으려고 막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이제 맡았던 일 있죠. 맡았던 업체 같은 거 한 번씩 가가 사장님하고 면담하고. 울산이 좀 심하죠, 그런 게. 좀 공장 쪽이 좀 상남자들이 많아요. 욕해버리고 약간 이런 식이지. 저도 경상도긴 한데 아이스뱅도 아시겠지만 저는 경상도 사람 중 굉장히 부드러운 스타일입니다. 근데 억울해요. 제가 방송하다 보면 아, 붕어야 너무 그 좀 냉정하다고. 근데 경상도 사람 들으면 제가 제만큼 이 쿨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없는데, 저번에 심한 사람 엄청 많은데 진짜. 좀 욕도 안 하잖아요. 봐봐, 비속어도 안 쓰고요. 근데 억양을 어떻게 좀 완전히 없애기 힘들고, 좀 바닷가 지방이 굉장히 억세거든요. 진짜 억세요. 참 영업일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영업일을 누가 좀 땡겨주고 하는 건 없었나요? 누가 좀 뭐 영업 차이 나는데 너 같이 하는 일 안 해볼래? 근데 영업이 이게 사실 단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님도 알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롱런하긴 좀 힘들어요. 한번 영업했던 사람이 단일이 못해. 왜냐, 영업 편하니까. 뭐 사람 만나는 게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익숙해지고 하면 또 이거만큼 적성이 맞는 것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조업 일은 영업하고는 굉장히 반대되죠. 왜냐하면 자유롭지도 않고 서서 일하고 거기에 사람들도 거칠고 답답하고. 예. 영업은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좀 그 근무 같은 거에 어떤 좀 구애받지 않고 어떻든 차만 몰고 나가면, 뭐 회사 밖으로 나가면 나한테 간섭하는 사람 없다 보니까. 일단은 일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 들어가서 일해봐야 되는데,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사안을 가지고 좀 나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미 지금 30 중반이고 고졸이고요. 그리고 자격증이 운전면허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적인 공장이 맞아요. 근데 님이 공장이 안 맞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장 쪽보다는 핸들을 잡고 일하는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핸들을 잡고 일하는 거. 근데 그러려면 님이 이종 보통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일종 보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차라리 운전 쪽 일을 도전하는 거 어떨까요? 뭐 기사나 아니면 지입자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운전 쪽 일은 생각보다 많거든요. 대신에 이제 운전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참에 운전면허 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어떨까요? 운전면허. 뭐 그런 거, 편의점 이제 납품 차량도 있고, 뭐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식자재 납품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차들도 보통 트럭이다 보니까 일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돼요. 이참에 일종 보통 따버리세요, 그냥. 만약에 이번에 일 하다가 그만두면 일종 보통 따. 그 대신 돈 좀 들 거야. 요즘 운전면허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그래서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게 운전이라고 보안 쪽, 이 두 가지. 예. 이쪽 회복 안 되면 뭐 다시 현장 가는 거 해야 돼, 이게. 근데 아이스벤이 내가 보니까 너무 따지는 것 같아요, 사회자분이.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나이 차잖아요. 더 따지기 시작하면
교대근무도 못 가 이제. 너무 내가 보니까 사실 나이에 비해서 너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나이 먹으면 바라는 게 없어지거든. 왜냐? 내가 바라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인지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타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영업은 못 갈 것 같아요. 영업은. 영업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영업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예 내가 그 과거 영업해서 일했다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근데 아직 위에 남아있는 것 같아 보니까. 마땅히 하고 싶은 직무가 뭐예요? 영업이잖아요. 다 영업 안 나오죠. 영업은 젊을 때 하는 거, 젊을 때 잠깐 하는 거지 나이 먹어서 평생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이 먹었어요. 맞잖아요. 30 중반이 적은 나이 아니죠. 그러면 어디 한 군데 자리를 꿰찬다거나 아니면 나이 먹으면 이제 몸을 쓰는 일 해야 돼요. 이게 맞잖아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영업 관련 직무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영업 관련 직무가 문제가 뭐예요? 급여가 작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님이 설령 영업으로 간다고 칩시다. 큰 회사가 아닌 이상은 고지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님이 끝에야 들어갈 수 있는 게 중소기업일 겁니다. 중소기업은 또 고용이 불안하잖아요. 이 생각 안 들어요? 내가 만약 스펙이 좋아가지고 중견기업이 대기업 영업으로 갔으면 그 다음 나왔을 텐데. 님 보시면 고졸이잖아요. 고졸님이 솔직히 말해서 영업을 간다고 해도 박봉이 월급 받는,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또 그 일을 해야 돼.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직업에 대한 발상을 좀 바꿔야 돼요. 이제 와서 계속 영업만 찾는 것보다는 영업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와가지고 무슨 영업이냐.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것저것 찬바 두어먹 까지면 못한다. 그리고 현장이 힘들긴 해요. 텃세 있어. 근데 텃세 있으면 이미 좀 그 알람방구 껴야 됩니다. 적당히 좀 구슬려야 돼요. 원래 현장 사람들 거칠고 좀 까칠해. 왜냐하면 일이 좀 위험하고 힘들기 때문에. 교대근무 하다 보면 적응돼요. 원래 공장 가면 좀 깔끔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도 있잖아. 잘 들으세요. 님이 여기서 몇 년 더 따지잖아. 그럼 공장도 못 들어가요. 공장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것저것 저것 따지면요. 님이 아셔야 되는 게, 님이 스펙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됩니다. 스펙과 나이를 봤을 때는. 근데 님이 왜 이런 공장밖에 지원하지 못할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뭐 자격증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나이가 젊었으면 더 좋은데 지원했겠지. 근데 그런 상황 못 되잖아요. 왜냐면 경력은 뭐 가지고 있는 거 해봐야 뭐 영업밖에 없고, 영업은 제조업에서 쓸모가 없고. 그럼 내가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내가 나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운전 같은 거. 운전. 자, 운전 쪽으로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좀 힘들다고 봐요. 욕심이 난다기보다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요행을. 근데 여기서 님이 여기서 시간 더 지체잖아요. 그러면 진짜 갈 데가 없어 이게. 오히려 영업 쪽에서 오래 일한 게 독이 돼버렸어. 내가 봤을 때는 영업 쪽에서 오히려 프리하게 일한 게 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이에요. 영업은 잠깐 발만 거치고 오는 것이라고.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업하면서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자네 여기 오래 있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계속하면 다른 일 못해. 이거 편한 거 운전대만 잡는 일 하다가 어디 가서 뭐 집 나르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젊을 때 잠깐 하고 마는 거지 뭐. 근데 저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나이 먹고 현장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쉽지 않은 거야 이게.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다고 다른 직업을 또 선택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이제 와서 뭐 학위를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위를 딴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 더 차버리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안 보세요. 제조업이 싫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운전이에요. 운전 관련이 뭐 버스 기사 이런 것들. 내가 보니까 몸 쓰는 일은 추천 못 하겠네요 님한테. 뭐 택배 기사 같은 거는 아예 뭐 생각도 못 하시겠고. 그러니까 님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깔끔하게 입고 일하는 그 방식은 버리셔야 돼. 예. 그걸 머릿속에 지우셔야 돼요. 그걸 지우는 게 일순위입니다. 나 원래 영어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이거 하고 싶어. 근데 자리가 안 나잖아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아니야. 너 언제까지 영어만 하고 살려고 그래. 야, 이제 자리 안 나온다니까. 야, 영어 그 돈 얼마 되지도 않잖아. 야, 그거가 평생 일할 수 있겠어? 아니, 어떻게든 자리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서울 수도권에 그런 직무가 많다기 부럽다기보다는요, 그게 오래 못 가요, 그게. 평생은 그거 영어만 해가지고 못 먹고 산다니까, 이게. 또 거기 영업하고 서울 수도권 영업하고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직무가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님 고졸이잖아, 고졸. 님 잘 들으세요. 서울 수도권 일하려면요, 고졸 가지고 안 됩니다. 대졸 나와야 돼, 대졸. 못해 전문대졸 돼야 됩니다. 아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님 지금 고졸이야, 고졸. 서울 같은 학력 봅니다. 웬만한 학력 봐요, 사무일 같은 경우에. 사무랑 관리 쪽 학력 본다니까요. 그런 쪽은 경쟁자가 많아요. 서울도 요즘에 직장 구하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서울도 일자리가 많이 부리지 양질의 일자리는 별로 없어요. 우리 울산이 더 나을 겁니다. 일자리 수준은. 단지 그런 일자리가 이 제조업 쪽에, 교대근무 쪽에 몰려있으니까 그게 문제지. 저도 A유님 말에 동감하는 게 뭐냐면, A유님이 좀 세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아직 님이 젊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젊고 기회가 있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몇 년 지나면 진짜 쪼들립니다 이게. 아직 내가 그래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있고 막 돈이 절박하고 그런 상황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님이 비리고 이런 상황 아니죠. 그래도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만약에 뭐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내가 뭐 그 투자했다가 날려먹고 뭐 비리고 이런 상황이었으면 뭐라도 했을 거야 이게.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금전적으로 많이 후달리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따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본인도 하고 싶지 않겠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억울하겠지. 근데 이제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 월세긴 하다고요. 아니 본가 아니에요 본가? 울산 용고라면서요. 왜 본가에 안 사시고 왜 나와서 사십니까? 혼자 살고 있다고요? 아니 본가가 따로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부모님 집이 어디 떨어져 있습니까? 울산이 아니에요?
갑갑했다고요? 이것도 좀 문제 있네요. 이것도 님이 돈을 모아서 전세집 정도 마련할 상황이 아니라면 독립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영업을 해서 사실 분명히 장담하는데 중소기업이면 페이가 그래도 높지 않았을 거예요. 영업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취까지 한다? 뭐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개인 사정이니까. 일단 그게 문제 봐봐요. 저도 중소기업 쪽으로 일해봤으니까 안단 말입니다. 아무리 울산인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면 영업에 큰 돈을 주지 않아요. 절대로. 영업 같은 경우에 큰 물에서 놔야 되거든요. 큰 물에서. 그리고 아이스뱅도 일해봤지만 영업직 일하면서 월급을 크게 올려주지 않을 겁니다. 안 올려줄 거예요. 왜냐? 니도 뭐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 밖에 나가서 밥 사먹고 뭐 사람 만나고 하는 단데 뭐 크게 어려운 거 한다고. 그냥 물가 올라가는 만큼 월급 올려준다거나 딱 그게 다일 거예요. 이게. 아, 나 이분한테 유독 뼈를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아까 그 누구야? 아까 그 앞전에 들어온 분들 분풀인가? 아, 참. 아니면 누가 일자리 같은 거 소개해줄 만한 분 없습니까? 사조 3교 되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4조 3교면 해볼 만한데. 왜냐면 8시간 근무밖에 안 하거든요. 8시간 버티면 퇴근이란 말이야. 5일찍. 그러면 타협을 해야 돼. 어차피 나는 일해야 되고,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입장이고, 나오는 일장 이런 거고. 혹시 뭐 보안업체 일할 생각 없어? 보안업체. 근데 보안업체도 나이가 많아서 될지 모르겠다 이분이. 근데 보안업체 월급이 적어요. 그냥 최저시급 돈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 근데 굉장히 좀 위선적이에요. 아이스뱅이. 현장 사람 못 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지내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보니까 어떻게 영업 쪽 아니면 난 답이 없다는 거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 난 느낌이. 기분 나빠 이게. 자꾸 뭔가 난 영업이 답이라는 느낌을 자꾸 뭔가 있잖아요. 되새긴 느낌이거든요. 저만 그런 느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사람들 저도 겪어봐서 알거든요. 많이 겪었거든요. 현장 사람 처음부터 거친 건 사실이에요. 근데 현장 사람들하고도 어느 정도 말 맞춤하고 적당히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 그분은 처음에 마음을 안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자꾸 익숙해지고 성실한 모습 보여주면 마음은 엽니다. 술 한잔 마셔보고 하면. 그러니까 님은 그게 웃긴가. 현장 사람이 나쁘다고요. 공장에 갑갑한 거 이해해. 근데 공장도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이게. 우리 공장에 나왔을 때 왜냐면 공장은 뭐가 좋냐 하면 남들한테 메모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깔끔하게 볼 필요도 없고 어차피 더러워지니까. 맞잖아요. 자꾸 이렇게 익숙해지고 말 나누고 밥 같이 먹고 술 같이 먹고 하면요 처음에는 친해지기 힘들어도 언젠가는 친해집니다. 님 봐봐 1, 2주밖에 아니잖아요. 당 1, 2주밖에 안 했으니까 텃세 부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3달 4달 같이 있잖아. 아 그 사람 이 사람 그래도 잠깐 하고 그만둘 사람 아니네. 그래도 맨 처음에는 일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참고 버티네. 아 전에 미안합니다. 제가 처음에 좀 까칠하게 되고 미안해요. 저는 맨 처음 보고 얼굴 보니까 오래 못할 사람 같아가지고 좀 저럴 거면 빨리 나오고 다른 사람 들어오지라는 생각에서 제가 뭐라 했습니다. 앞으로 모르고 있으면 물어보고 같이 힘든 일하는 마당에 잘해봅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버텨야 돼요. 어떤 식으로 버텨야 돼요. 버티고
웬만하면 같이 올리려고 해야 돼. 음료수 같은 거 뽑아가지고 한 잔씩 주고, 담배 있으면 담배 같이 불 붙여주고 하면서 가식적으로 친해져야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마음을 닫았다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요. 공장 사람들은요, 절대 한 번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조금씩 엽니다. 그래서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이건 공장 생활을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장이라는 게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와서 다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잠깐 일하고 말 건지 오래 하고 우리랑 같이 일할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장 사람들하고 잘 하려면 어떻게든 좀 말 붙이고 해야 돼. 아, 이 사람들 좀 말도 까칠하게 하고 생긴 것도 별로고 안 친해져야겠다. 이러면 안 돼. 어? 그 사람이 급히 내가 급해요. 내가 급하잖아. 그 사람들 여기 우리 일하고 짬밥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난 아쉬울 게 많은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엎드려야 돼요. 일단은 이 공장 사람들 어떻게 친해지고 잘 적응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도망갈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빼잖아요. 나중에 가면 안 받아줘요. 나중에 가면 아이고, 아니 뭐 제대로 일한 경력이 없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공장 일하겠다는 거야. 가세요. 이런다니까. 봐봐, 이거 보면, 아니 회사에서도 건강보험료 뗄 수 있잖아. 이거 이 사람이 회사를 얼마 다녔는지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 봐, 아니 뭐 최근에 일한 거 보니까 뭐 하는 돈 많은 돈 해버리네. 우리 공장 와도 안 봐도 비교하네. 죄송한데 이 공장이랑 안 맞는 사람 같은데 딴 데 가세요. 공장에 오지 마시고. 이런 얘기 듣는다니까요. 그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적응부터 하세요. 적응. 영업은 이제 생각하지 마요. 영업은 이제 내 인생에서 없어요. 그냥 젊어서 잠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과 다른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 채용 공고 보실 때요, 영업 카테고리 지우세요. 영업관에 채용 공고 있으면 다 지워요. 날리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일단 들어간 데서 어떻게 적응해 보세요. 전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왜냐하면 이분은 얘기하다 보면 답답한 게 뭐냐, 뭐 하나 조언하면 이건 아니다 나오고, 또 다른 거 얘기하면 이건 아니다 하고, 뭐 어떡하는 거야 나한테. 근데 이분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뭔가를 가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들어간 데서 일단 해보고 나서 판단해야죠. 근데 님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님 업보예요. 왜냐, 님이 나이가 있는데 스펙 같은 거나 어떤 그런 경력 관리 안 해놨잖아요. 그리고 님이 사는 지역이 사무 GTO보다 현장 GTO가 많이 나온 곳은 사실이고, 그럼 나이 먹을수록 사무 관련 일은 하기 힘들고, 현장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선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아직도 따지고 가니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출근하기로 하신 곳, 예, 잘 적응하시고, 만약에 방송 와가지고 아니 이거 왜 이러죠? 아니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 보면 일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혹시 다니면서 기회가 있으면 이직을 하는 거 어떨까? 아니 자꾸 뭔가 끈앞풀이 남겨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진짜. 오늘 왜 이렇게 고구마가 많아 오늘 진짜. 기회 없어요. 여태까지 기회 없었잖아요. 자꾸 영업지 노린 것 같은데 기회 없어요. 기회 없다니까요. 기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정부터 하세요. 참.
운전이 괜찮으면 택시도 괜찮은데 택시가 택시는 근데 울산 같은데 일할 게 있으려나? 요즘 법인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에휴.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까지입니다. 예. 예. 이번에 만약에 하고 나서 더 이상 못 버티고 나오면 그때 가서 운전 같은 일 한번 찾아보세요. 운전 같은 일. 오늘 사연 감사하고 제가 쓴소리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본인이 너무 따지고 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4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